숫자 하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00분의 1 XRP 리플 레저라는 장부에 내 계정 하나를 만들 때 묶어두는 XRP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14년 전 이 장부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무려 1000개였습니다. 그게 200개가 되고요. 또 20개, 10개, 그리고 재작년 10월부터 단 1개. 지금 시세로 1,700원 안팎이죠. 근데 바로 이 마지막 한 개를 놓고 이 네트워크를 오래 지켜온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멈추자. 더는 깎지 못한다. 이 문턱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도체 뉴스에서 매일 보던 그 가격표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 1,700원짜리 보증금을 둘러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리플 레저 계정이 800만 개를 넘었다는 소식, 지난 권한 위임 영상에서 잠깐 전달드렸었죠. 이 겉으로는 축하할 일인데 그 숫자 안쪽을 열어보면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지갑들이 요즘 하루 평균 2,300개 정도입니다. 작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4,800개였어요. 딱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하루 동안 실제로 움직인 주소도 25,000개 수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고요. 800만 개짜리 큰 집에 새 식구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거 문턱을 낮춰야 된다. 계정 만들 때 묶어두는 돈들을 더 내리면 사람들이 더 쉽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말 그대로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지키는 쪽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 권한 위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벳, 네트워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투표권을 가진 검증인이자 재단의 커뮤니티 디렉터죠. 이 사람이 최근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준비금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요. 이게 존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안이 먼저겠고 또 논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람이 덜 온다는데 문을 더 열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대로 두자니 이 반대가 고집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일단 이 준비금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게시글과 문서에 그대로 적힌 내용들입니다. 리플 레저에서 계정을 만들려면 1XRP 그러니까 1,700원 안팎을 계정 안에 넣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정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다른 토큰들을 한 줄 얹을 때마다 0.2XRP 300원 남짓이 추가로 묶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내는 돈이 아니라 맡겨두는 돈입니다. 계정을 정리하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월세방 얻을 때 내는 보증금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거고 쓰는 동안 잡아두고 나갈 때 돌려받는 돈,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죠. 이 보증금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해외 보도들을 종합하면 이 문턱의 역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2012년 처음에는 계정 하나에 1,000XRP였습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은 170만원쯤 되는 개수인데 그때 돌려받는 보증금이라기보다는 계정 만드는 값, 수수료에 가까운 구조였더라고 해요. 이들은 공동 창업자 맥케일럽이 200개로 내렸고요. 그 이후에 20개, 5년 전엔 10개, 그리고 재작년 12월에 지금의 1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셔야 될게요. 이 인하가 어느 회사 사장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검증인들의 투표로서 바뀌었어요. 문턱 높이를 지킴이들이 손들어 정하는 구조인 거죠. 그럼 존재 이유가 뭐냐? 스팸 방어입니다. 이 장부에 계정 하나가 생기면은 전 세계에서 이 장부를 돌리는 수많은 컴퓨터 전부에 똑같은 사물함이 하나씩 생기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계정 만들기가 공짜라면요. 누군가 악성 계정을 수백만 개 찍어내서 그 컴퓨터들의 저장 공간 그리고 메모리까지 쓰레기로 채울 수가 있다는 거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공격이죠. 보증금은 그걸 막는 방패입니다. 계정 하나에 1,700원이면 100만 개를 찍는 공격자한테는 17억짜리 청구서가 날아가니깐요. 여기까진 고기가 끄덕여지는데 벳이 지금은 더 깎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결정적인 근거는 따로 있는데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벳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저장 장치랑 메모리 값이 여전히 비싸다. 그러니까 그 자원을 지키는 보증금도 함부로 내리지 못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그 얘기예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집계로 올해 1분기 디램 업계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81%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무섭게 뛰었다는 거고 2분기엔 계약 가격이 58에서 63%더 오른다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 부족이 2027년 이후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그 이유는 딱 하나,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싹쓸이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플 레저를 돌리는 검증인들이 서버에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디램이고요. 그 저장 장치입니다. 계정 하나가 차지하는 사물함, 그 사물함을 놓을 자리값이 지금 인공지능 AI 때문에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금 논쟁 자체가 이 코인 동네의 사소한 말다툼처럼 보였었는데 그 밑바닥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도체 주식에서 보던 바로 그 가격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문턱을 깎지 못하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답답해집니다. 낮추면 방패가 얇아지고요. 안 낮추면 문턱은 그대로예요.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이야기에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반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대시 며칠 전에 자기 계정에 올린 공지가 있죠. 약 2주 뒤에 리플 레저의 새 기능 6가지가 검증인 투표에 올라간다는 내용이었고, 여러가지 거래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기능, 보내는 금액을 가려주는 기능, 그리고 이런 것들 사이에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스폰서 수수료, 준비금. 그 뜻은 간단합니다. 수수료랑 준비금을 본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내줄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왜 반전이냐? 이 기능이 들어오면 보증금 액수는 그대로 둡니다. 방패는 얇아지지 않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 없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나 지갑 회사가 자기 고객 몫의 보증금을 대신 걸어주면 되니까요. 회사가 직원 숙소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사택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싸움의 구도 자체가 바뀝니다. 문턱을 깎는지 막는지가 아니라 문턱은 그대로 두고 업어가지고 넘겨주는 길이 이미 설계돼서 투표장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난 논쟁이 제일 뜨거워진 바로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투표 안내물을 올린 사람이 다름 아닌 이 논쟁의 당사자, 뱃 본인이라는 것까지도, 저는 이 타이밍이 이 사건의 진짜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볼 만한 3가지가 있습니다. 계정마다 1XRP씩 묶이니까 800만 계정이면 800만 개가 잠겨서 호재 아니냐, 이런 계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착시입니다. 800만 XRP는 전체 유통량의 0.01% 수준, 우리 돈으로 130억대인데요. 가격을 움직일 만한 크기가 전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 가격 재료가 아니라 설계 이야기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논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다른 참여자들은 스팸 걱정이 과장됐다, 예전엔 거래가 몰리던 시기에도 문제없었다, 이런 식의 반박이 나왔었고, 또 다른 참여자는 반대로 문턱을 낮추면 일회용 지갑 만들기가 쉬워져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찬성과 반대 자체가 팽팽한 진행형 논쟁이라는 거 그대로 전달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오늘 진짜 알맹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시 마지막에 남긴 말입니다. 나갈 때 대부분 돌려받는 1,700원 안팎의 보증금, 이게 부담돼서 사람이 안 온다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이 장부를 선택하지 않는 더 큰 이유부터 해결해라. 내부에서 나온 상당히 뼈아픈 자기 진단이죠. 문턱 깎기 경쟁이 아니라 쓸모 경쟁을 하자는 선언인 거고, 정말 공교롭게도 그 쓸모를 늘려줄 도구들이 2주 뒤에 투표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딱 2주 안팎에 이 기능 묶음이 투표에 올라가면서 각 기능이 검증인 80% 찬성을 2주간 유지하는 관문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관문 통과를 시도한다. 그리고 스폰서 기능이 자리를 잡으면 준비금 인하 논쟁은 이 우회로로 흡수가 될 거고, 보증금 1XRP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2주 뒤 투표라는 일정은 남의 추측이 아니라 뱃 본인이 공지한 내용이라서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반대하는 쪽도 보증금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액수를 다투는 거고요. 결정 구조 자체가 검증인 다수의 투표라서 하루아침에 뒤집히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스폰서 기능 같은 경우는 이나파가 말하는 신규 진입 부담을 정면으로 풀어주는 직접적인 대안이 아니라 통과되면 굳이 방패를 깎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결국에 리플 레저의 준비금은 요금이 아니라 나갈 때 돌려받는 보증금이겠고요. 그 보증금이 네트워크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더 못 깎는다는 말 뒤에는 인공지능이 밀어올린 메모리 가격이라는 물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그리고 문턱을 깎는 대신에 업어서 넘겨주는 설계가 2주 뒤 투표대에 오르게 되면서 이 싸움의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2주 뒤 투표함이 열리게 된다면 그 6가지 기능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80% 선을 넘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투표함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